네, 반갑습니다. 루아팅크 이후에 오랜만에 영상을 만드는데요. 4학년들 졸업작품, 지스타 전시하고, 그다음에 수능이 일주일 늦춰지는 바람에 면접 보고 한다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출 수 없을 것 같아서 계속 오늘 만들어야겠다 결심을 하고 만드는 중이고요. 그 지금 루아랑 루아팅크 이전에 1장을 끝낸 상황인데 이제 IOCP의 핵심 부분을 설명하는 게 남았는데요. 그 이렇게 초보자가 보실 수도 있으니까 일단 그 챕터대로 1, 2, 3, 4, 5장 이렇게 차례대로 다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장, 3장, 4장 지금 차례대로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5장에 나오는 구조를 역시 책의 내용을 그대로 설명한 다음에 IOCP가 구조된 스텝 1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영상을 마저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for 윈도우즈의 챕터 2, 윈속 디자인에 관한 주제입니다. 이 챕터에서는 일반적인 윈속 디자인에 관계된 개념들 그리고 여러 가지 용어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반적인 시스템 아키텍처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프로토콜의 특징 설명을 하고요. 윈속 카탈로그가 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이제 프로토콜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그 설치된 프로토콜을 이뉴머레이트 하는 방법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소켓 생성할 때 WSA 소켓으로 혹은 소켓으로 생성할 때 그 파라미터를 정확히 명시함으로써 어떤 이제 프로토콜이나 스트리밍인지 아닌지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이 장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 윈속 API는 사용을 하려면은요, 그게 이제 윈속 2 언더스코어 32.dll 이 파일이 있어야 되고요. 동적으로 링크돼야 되고요. 명시적으로 링크 안 해주면 우리가 이제 임포트 라이브러리가 링크되면 런타임 때 이 DLL이 로딩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윈도우즈 시스템 디렉토리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소스에는 윈속 2.h 인클루드 해야 됩니다. 뒤에 2는 버전입니다. 지금은 다 윈속 2를 쓰니까 3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요. 그 대부분의 프로토콜을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트랜스미트 파일이나 accept dx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스페시픽한 윈속 API들은요 표준이 아니기 때문에 그 ms 윈속.dll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두 개 다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두 개 다는 이제 DLL 파일은 시스템 폴더, 시스템 디렉토리에 설치되어 있으니까 별다른 설치가 필요 없습니다. 그 윈속 2의 전반적인 아키텍처를 보면요, 이게 WOSA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API가 있고 윈속2 API를 이용해서 접근을 하면 실제로 윈속2 DLL을 접근을 합니다. DLL에 이제 임포트된 함수들이 구현되어 있겠죠. 익스포트된 함수들이요. 전송 함수들, 네임스페이스 함수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윈속2 DLL이 실제로 하드웨어나 운영체제 레이어를 접근하는 거죠. 그 각각의 프로바이더를 접근하든지 이렇게 해서 실제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이게 있으니까 이 API 사용법을 알면은 윈속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필요한 DLL들은요, 윈속2를 쓰는 경우에 윈속.dll, 그 윈속 3이 윈속 그 1.1인 경우는 이게 있는데 2인 경우는 윈속 2 언더스코어 32.dll 요거랑 ms 윈속 그다음에 헬프 함수들이 가끔 필요합니다. ws help.dll 요 세 개 파일이 시스템 폴더에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요. 윈도우즈 XP 상에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API가 실제적으로는 윈속 SPI라는 레이어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SPI를 접근을 이용해서 실제로 시스템 DLL을 접근합니다. 그 헬퍼 DLL과 네임스페이스 DLL이 크게 나뉘고요. 헬퍼 DLL 보면은 WS, HTTP, HTTP/IP, Net, BS DLL 이런 DLL이 쭉 있고요. 실제로 하부단에 아직 유저 모드고요. MS AFD.dll 이게 옥실러리 펑션 디바이스 보조장치 보조기능 디바이스 DLL이고 실제적으로 커널 모드에서는 AFD.dll 이용을 해서 하드웨어를 접근하는 거죠. 이 하부단은 이제 윈속 그 SPI 하부단은 설계에서 이미 이제 잘 구현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무시해도 되고요. 이 DLL을 쓰고 우리는 윈속 API를 파악을 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겠죠. 프로토콜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트랜스포트 프로토콜을 보면 TCP, UDP, IPX, SPS 등이 있고요. 다른 각각의 특징을 가집니다. 그리고 어떤 이제 프로토콜들은 커넥션 이스태블리시먼트를 필요로 합니다.
보내고 받기 전에 미리 이제 그 커넥션이 이렇게 확립이 돼야 되는 거죠. 또 어떤 프로토콜은 이제 커넥션이 없이도 그냥 IP 주면 바로 보내기도 합니다. 프로토콜에 따라서 특징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에 메시지 오리엔티드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각각의 그 디스크리트한 그런 이제 커맨드가 뭐 샌드, 리시브가요. 그 하나의 메시지의 바이트를 모두 보내면 그것은 메시지 오리엔티드입니다. 그리고 리시버가 이제 받은 데이터를 리퀘스트 할 때 그 이제 리턴 되는 데이터는요. 그 역시 이제 디스크리트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한 단위로 보내면 한 단위로 받고, 한 단위로 보내면 한 단위로 받고, 한 단위로 보내면 한 단위로 받고. 보낸 순서 32, 64, 128인데 받는 쪽에서 30바이트 그대로 받고요. 64 보내면 64 그대로 받고, 128 보내면 그대로 128 받는 거죠. 뭐 이렇게 전송되는 다이를 데이터그램이라고 합니다. 데이터그램 보내면 데이터그램을 그대로 받는 이런 걸 메시지 오리엔티드 방식으로 동작하는 프로토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트림 오리엔티드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스트림 오리엔티드는 메시지 바운더리가 이제 유지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32바이트 보내고 그 다음에 64바이트 보내고 128바이트 보내면은요, 보낼 때요 32바이트가 보내줄 수도 있고요, 64, 128 보냈지만 뭉쳐서 한꺼번에 보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받는 쪽에서는요, 이 세 개를 전부 다 받을 수도 있고요, 일부를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 있는 단위를 보내면 실제로 받는 쪽에서는 이제 스트림으로 쭉 받기 때문에 그 경계가 없이 바운더리가 정해지지 않은 방식으로 보낼 때는 스트림 오리엔티드라고 합니다. 메시지 오리엔티드는 UDP 이제 프로토콜이 대표적이고요. 스트림 오리엔티드는 이제 TCP가 스트림 오리엔티드 프로토콜입니다. 그 다음에 네글 알고리즘이라는 게 윈속 하부단에 구현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이미 이제 네트워크상에서 구현이 되는 거죠. 이건 뭔가 하면 TCP IP 상으로 크기가 작은, 예를 들어 한 바이트 패킷을 보낼 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TCP 패킷에 이제 헤더 크기가 40바이트거든요. 그럼 한 바이트 보내는데 실제로는 41바이트가 보내지는 거죠. 근데 이런 한 바이트를 한 100개 정도 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 데이터는 100바이트지만 40바이트가 추가로 붙어서 4000바이트는 의미 없는 게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한 바이트 보내려고 하면 바이트 크기가 너무 작으면 그때 바로 보내지 않고요. 이제 묶어서 크기가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면 그때 이제 헤더를 붙여서 보내는 거죠. 그렇게 동작하는 게 존 네글에서 이제 그 개발된 네글 알고리즘이라고 하고요. TCP 하부단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슈도 코드인데요. 새로운 데이터를 보낼 게 있으면 그 현재 그 패킷 윈도우 사이즈가 맥시멈 소켓 사이즈보다 크거나 같고, 이제 보낼 데이터가 역시 소켓 데이터보다 크거나 같으면 실제로 보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모으기를 시도하는 거죠. 아직 컨펌 되지 않은 데이터가 있다면 아직 더 모아야 된다는 거죠. 이제 보내기를 컨펌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요, 그냥 큐에 넣습니다. 큐에 쭉 넣고, 큐에 쭉 넣다가 크기가 어느 정도 찼어요. 그러면은 이제 컨펌 보내야 돼요. 무조건. 그런 데이터는 바로 보내고요. 안 보내야 되는데 컨펌 되지 않은 데이터가 있으면 큐에 계속 쌓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렇게 돌다가 크기가 일정 이상이 되든지 아니면 컨펌 안 된 데이터는 바로 보내든지 해서 이렇게 동작하는 게 이제 네글 알고리즘입니다. 슈도 스트림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커넥션 오리엔티드와 커넥션 리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커넥션 오리엔티드는 그 두 개 커뮤니케이션 엔드포인트가 컴퓨터적 파티가 그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먼저 커넥션을 이제 확립을 해야 됩니다. 패스가 이스태블리시먼트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보내고 받고 하는 거죠. TCP가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두 개가 확립이 되면 두 파티 간에 루트가 생성이 되겠죠. 그리고 그 루트를 통해서 계속 패킷을 보내고 받고 하는 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커넥션 오리엔티드고요. 그 다음에 커넥션 리스는 받는 사람이 이제 듣고 있다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커넥션 오리엔티드의 샌더나 리시브는 커넥션 할 때 패킷이 그 IP가 필요하지만 샌드 리시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루트가 있으니까요. 패스가 있으니까. 하지만 커넥션 리스 UDP 같은 경우는요, 샌드가 아니라 샌드 투, 리시브가 아니라 리시브 프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샌드 투나 리시브 프롬에는 어디로 보내고 받을지를 IP를 직접 명시를 해줘야 되고요. 패킷이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미처 대기 안 하는 상황이면 패킷이 중간에서 잃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런 게 이제 커넥션 리스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이제 커넥션 오리엔티드의 소켓 이제 TCP 동작인데요. 소켓 만들고 포트를 바인드 하죠.
이전 소스에서 살펴봤죠. 그 다음에 소켓을 리스닝 모드로 만들고요. accept 호출합니다. 누구 접속을 기다린다는 뜻이죠. 여러분 지금 아시다시피 accept를 호출하면 블로킹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accept는 보통 스레드 내부에서 구현을 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는 소켓을 만든 다음에 connect를 호출합니다. 서버 IP를 적어주죠. 그럼 두 개 사이에 accept와 connect 호출을 하면 커넥션이 이제 확립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send receive 하는 거죠. read write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동작하는 게 커넥션 오리엔티드고요. UDP입니다. 커넥션 리스는요. 소켓 만들고 포트를 바인드 한 다음에요. 없습니다. 뭐 accept, listen 없죠. 클라이언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켓 만든 다음에요. 그냥 바로 send to, receive from 하는 거죠. IP가 명시돼야 되겠죠. receive from에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커넥션 리스는 그 프로토콜 특성상 이게 데이터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가 간다는 게 개런티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reliability와 ordering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reliability는 뭔가 하면 전송이 보장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패킷을 보냈으면 확실히 간다. 만약에 중간에 뭐 패킷이 변경되거나 모디파이 되면은요, 새로 보내는 방식으로 네트워크 프로토콜이 그걸 보장을 하는 거죠. 그게 reliability고요. TCP는 reliability 합니다. 그 다음 ordering은 뭔가 하면 보낸 순서대로 도착을 한다는 겁니다. 그 TCP는 오더를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UDP는요, reliability도 보장하지 않고 ordering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커넥션 오리엔티드 프로토콜은 reliability를 보장하고요. ordering은 이제 보장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는데 TCP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reliability, ordering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graceful close는 뭔가 하면 커넥션 오리엔티드 프로토콜에 적용되는 개념인데요. 어떤 한쪽이 셧다운 할 수 있죠. 셧다운 중일 때 세션이 살아있다면 여전히 리드나 라이트를 기다리는 펜딩된 데이터는 처리가 된다라는 걸 보장하는 게 graceful close라고 합니다. 패킷을 셧다운 하자마자 아직 그 큐에 패킷이 남아 있는데 그거는 처리를 못해요. 그래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레이스풀하게 클로즈 해줘야 되고요. 윈속 구현할 때요, 서버측 구현할 때 그레이스풀하게 클로즈 되도록 그 API도 호출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스레드 종료 순서도 적절하게 잘 조정해줘야 되고요. 그러면은요, 종료 중일 때 아직 처리되지 않은 패킷들이 처리되는 걸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걸 그레이스풀 클로즈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브로드캐스트 데이터는 데이터를 모든 엔드포인트, 모든 컴퓨터에 전부 다 보내는 것입니다. 특정한 IP를 사용해서 보통 랜에 브로드캐스팅 할 때 쓰고요. 이게 뭐 TCP가 브로드캐스트를 지원을 하니까 예를 들면 서버 구현하는 사람들이 이 기능 써야지라고 이제 TCP에 있겠지라고 하는데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이 서버를 구현하는데 유저가 1000명 접속했는데요. 1000명 전부 다한테 뭔가 패킷을 보내고 싶어요. 유저는 이제 로컬 랜이 아니라 외부에 접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구현해 줘야 됩니다. 1000명을 아이트레이션 하면서 모두 패킷을 샌드하도록 구현을 해줘야 돼. 패킷을 1000번 샌드해야 되는 거지. 외부 이제 라우터를 통해서는 브로드캐스팅 하는 방법 없습니다. 모든 엔드포인트에 보낸 워크스테이션에 보낸 걸 브로드캐스트 데이터라고 하고요. 지금 이 그림은 이제 다이내믹 호스트 컨피그레이션 프로토콜이 브로드캐스트를 이용한다라는 설명인데요. 이게 뭐 라우터가 새로 접속한 어떤 컴퓨터의 IP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요, 이 모든 이게 랜상에 붙어 있는 모든 컴퓨터들의 IP를 다 확인을 해줘야 되겠죠. 충돌하는지 물어봐야 되겠죠. 이게 IP를 딱 세팅을 하면 이 세팅된 패킷들을 전부 다 모든 컴퓨터한테 보내서 충돌하지 않는지 쭉 보는 거죠. 모든 컴퓨터가 응답을 하면 다시 이 컴퓨터한테 보내는 거죠. 그래 IP 충돌한다, 딴 거 써라 이렇게 알려주죠. 그렇게 하는 게 바로 DHCP 프로토콜이고요. 브로드캐스트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멀티캐스트 데이터는 특정한 몇 명에게 보내는 겁니다. 역시 서버에서 구현할 때도 만약에 뭐 파티 맺었으면 파티 멤버한테 모두 보내야 되죠. 파티 멤버 8명이면요 루프 돌면서 8명한테 모두 샌드 패킷 해줘야 됩니다. 그런 개념을 이제 멀티캐스트라고 하고요. 함수 이름을 뭐 멀티캐스트라고 정하면 되겠죠. 하지만 그 API 레벨에서 지원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멀티캐스트는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Quality of Service, QoS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어플리케이션의 capability를 QoS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비디오 스트리밍 같은 거 하려면은요, 특정한 그 밴드위드스가 보장돼야 되겠죠. 그런 걸 이거는 그 비디오 스트리밍을 위해서 QoS가 보장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QoS가 보장 안 되면은요, 버퍼링이 안 되니까 뭐 끊김 현상이 발생하든지 아니면은요, 그 아예 서비스를 못 이용하든지 그런 상태가 되겠죠.
네, 파셜 메시지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라우팅 컨시더레이션은 라우터 이게 이제 라우터를 통해서 랜이 다른 랜과 연결이 되는데요. 뭐 라우터블 하다 하단 말은 이제 이 패스가 라우터를 통해서 다른 외부에 있는 엔드포인트와 가상의 커넥션 오리엔티드 서킷이 만들어진다, 혹은 데이터 패스가 만들어진다 라고 하면 이제 라우터블 하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넷뷰이 같은 프로토콜은 윈도우즈 플랫폼에서 지원하는데요, 라우터블 하지 않습니다. 보통 라우터블 하는데 이거는 특별하게 라우터블 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허브 스위치 라우터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지금 인터넷 강의할 때는 지금 이걸 썼는데, 영상을 썼는데 여러분 영상이 없으니까 제가 이제 그림으로 허브와 스위치와 라우터 개념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걸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랜상에 뭐 어떤 그룹이나 회사 내부인 거죠. 로컬 에어 네트워크 상인 거죠. 거기에 컴퓨터들이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장비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되겠죠. 이렇게 연결됩니다. 근데 어떤 패킷을 A라는 컴퓨터가 패킷을요 B에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이제 패킷 이 패킷 이렇게 할까요? 이 패킷을 이제 B한테 이렇게 보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장비를 통해서 쭉 퍼지겠죠. 그럼 실제로 이 패킷은 이게 만약 허브라면요, 허브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패킷이 여기 쭉 도착을 해서요, 모든 컴퓨터에 다 뿌려집니다. 일로도 가고 일로도 가고 일로도 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허브 내부를 보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요, 이게 이제 패킷이 도착을 하면은 전부 다 일로도 가고요, 일로도 가고요, 일로도 가고 이렇게 모두 다 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낭비가 심하겠죠. 필요 없는 패킷들이 모두 받아야 되니까, B뿐만 아니라 C하고 D도 받아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구현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지금은 허브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이제 뭐 집에 IP 공유기 같은 거 쓰면은, 공유기 산 다음에 포트 모자리면 스위치 사잖아요. 그래서 보통 스위치를 씁니다. 스위치는 어떤 개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A에서 B로 뭔가 패킷을 보내려고 하는데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쪽은 실제로 스위치 그림입니다. 그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겠죠. 그리고 뭐 이렇게 다른 컴퓨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패킷을 보내잖아요. A에서 패킷을 보내요. 근데 이 패킷은 B로 가야 돼요. 그럼 이렇게 가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만, 내부에서 이 스위치 하드웨어가 이 패킷은 딴 데로 가면 안 되고 B로 가야 된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B에, 그러니까 이 머신 맥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계마다 유일한 어드레스 정보, 맥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 그 패킷이 다른 곳으로는 가지 않고 A에서 이제 B로만 가는 거죠. 이렇게 해주는 장비가 스위치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로컬로 동작할 때는 이렇게 동작을 하면 되는데, 이게 외부 네트워크로 뭐 네이버를 접속한다든지 구글을 접속하든지 하잖아요. 그러면은 외부로 접속하는 이제 특별한 장비가 여기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라우터라고 부릅니다. 라우터는 대상 IP가 IP를 보고요, 이 패킷은 어디로 가야 된다는 정보, 그러니까 이렇게 뭐 패킷이 라우터가 다른 거 여러 군데 연결될 수 있겠죠. 이렇게 연결될 수 있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가 네이버에 접속을 하려고 해요. 네이버에 접속을 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그럼 네이버 관련 패킷은요, 스위치를 통해서요, 네이버로 가야 되네. 그럼 스위치에 연결된 라우터를 통해서요, 네이버로 가려면은 어디로 가야 된다, 일로 아니다 라는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우팅 테이블을 가지고 있다가요, 이것은 일로 가야지 갈 수 있다. 그리고 이것들은 또 이제 이렇게 외부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부에서 쓸 때는 이제 스위치만 쓰면 되고요, 외부 네트워크와 접속을 하려면 라우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IP 공유기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라우터인 거죠. IP 공유기 외부 네트워크가 연결이 되잖아요. 외부 네트워크 걸어서 여러분 IP 공유기 설치를 하죠. 그 다음에 뭐 포트가 4개인데 4개 꽂고 모자리면은요, 8개짜리 사든지 아니면 스위치를 하나 더 사서 남는 포트에 꽂고요, 이제 남는 포트에 이렇게 꽂고요, 이게 포트를 또 여기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컴퓨터 바로 라우터에 바로 컴퓨터 연결되어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한개 스위치라는 개념이 이해되셨을 거라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윈속 카탈로그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어떤 데이터베이스인가 하면 서로 다른 프로토콜 시스템에 사용 가능한 서로 다른 프로토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윈속 카탈로그라고 합니다. 이 함수를 호출하면요, 그 현재 시스템에 설치된 사용 가능한 프로토콜을 이노메이트 하면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소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함수를 사용해보면 알 거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넘어가고요. 챕터 2장에 이제 그래서 윈속 카탈로그 이니메이트라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스 받은 데서 챕터 2를 엽니다. 챕터 2를 열면요, 비주얼 스튜디오로 이렇게 열립니다. 그래서 빌드 한 다음에 빌드 성공했습니다.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네, 보면은 이렇게 뭐 설치된 프로토콜 정보들을 쭉 이렇게 열거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함수는요, 윈속 인원 프로토콜을 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소스를 보면, 소스를 한번 다운받아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이 함수를 호출해서요, 이노메이트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챕터 2장에 대한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웹사이트입니다. 이 사이트에 실제 이제 모든 문서가 다 있으니까 꼭 참고해서 보도록 하십시오.